안녕하세요. 저는 충북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 재학 중인 김준수입니다. 입시를 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녹화를 켜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조기 졸업이나 조기 진학과 같이 2학년 때 졸업을 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넣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이제 생기부 작성과 조기졸업고사, 자기소개서 작성, 수거학 면접 대비, 입시 결과 및 성적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기부 작성입니다. 2학년 1학기 생기부는 1학년 때와 다르게 1년치 생기부 양을 한 학기 만에 작성해야 합니다. 심지어 정기고사 외에 조절고사까지 봐야 하는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기 초나 방학에 미리미리 2학년 생기부를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지 계획해 놓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1학기가 끝나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그제서야 탐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고, 이는 나중에 이어질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대비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졸업고사인데요. 조기졸업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행평가를 미리미리 끊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2학년 1학기가 시작하면 선생님들이 학기 초에 미리미리 수행평가를 공지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미리 나온 수행평가들을 바로바로 끝내놓아야 중간 기말고사 기간 때 마음 편히 시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행평가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까먹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플래너를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수행평가가 끝났다면 기말고사를 보기 2주 전에 조절고사라는 걸 보게 될 텐데요. 기말고사 2주 전이기 때문에 너무 조절고사에만 시간을 쏟으신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점을 받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기말고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주신 프린트물과 과제들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풀어보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학기가 끝나고 포트폴리오 작성까지 마무리가 되면 자기소개서 작성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기소개서는 첨삭을 받을수록 글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선생님이 여러 학생을 봐주시는 경우 첨삭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미리미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나의 생기부를 다시 한번 총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적었는데요. 지금까지 왜 내가 이 활동들을 하였는지를 맥락 있게 유기적으로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의 인지상에 부합하는 모습을 강조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작성한 카이스트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자신만의 질문 1번에서는 나의 진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탐구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질문과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탐구들과 생각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고, 2번 진로를 위해 노력한 것은 내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탐구들을 하였는지를 작성하였습니다. 3번 인성은 우리 학교에서 많이 진행하는 이제 교육기부 멘토링과 지역연계 과학체험 부스로 작성하였습니다. 4번은 이제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기 때문에 이 학교에 어떠한 프로그램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를 나의 진로에 맞게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제 수학과학 면접 대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텐데요. 특히 이제 수학 면접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보게 될 수학 면접은 정기고사와 다르게 초중고등학교 동안 배워온 모든 범위의 수학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수학의 정석을 통해 개념을 다시 한번 보았고 그 과정에서 증명 과정까지 공부하였습니다. 증명 과정을 공부하는 이유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로레 정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최소 정리와 극한의 개념을 통해서 증명하는 이 증명 방식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풀이에도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명까지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면 이제 수많은 수학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르는 문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과 같이 유형별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노트 정리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전체적으로 공부하기인데요. 말 그대로 수학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일부분만 계속 공부하게 되면 나머지 파트에 대한 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획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시간을 재고 일정 시간이 넘어가면 답지 보기인데요. 수학 면접 문제는 이제 풀다 보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재고 자신이 생각한 일정 시간을 넘어가면 답지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기적으로 모의 시험을 보는 것인데요. 독서실에서 풀 때와 다르게 막상 시험을 보면 긴장감의 실력을 모두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 시험을 통해서 감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구술 면접에 관한 것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들어가면 이제 풀이를 말하게 될 텐데 풀이를 간결하게 말해야 그 남은 추가 시간에 문제를 더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풀이를 핵심만 말로 전달하는 능력을 이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 면접은 이제 제가 본 카이스트 면접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기출을 풀어보면서 면접 문제에 대한 감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리 문제는 이제 저희 과학과 학생이라면 수학에 비해서 훨씬 풀기 쉽게 나오기 때문에 물리 면접 문제를 이제 빡세게 풀면서 대비하는 것보다 수학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서 틈틈이 물리 공부를 하시는 방식을 추천드리고요. 물리 구술 면접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복잡한 식을 말하는 것보다 어떠한 공식이나 개념을 사용하는지만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의 경우 과학 면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학, 영어, 적합상 면접까지 모두 시간 내에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미리미리 시간을 계획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시 결과 및 성적입니다. 이는 생기부나 전형 등이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도 이렇게 하면 좋다는 내용이지 꼭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 맞게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입시를 하면서 겪게 될 내용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 매우 길고 힘들기 때문에 하기 싫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6기 김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